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돼서 이른바 잘못된 예측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이후에도 이 두 명의 당선인을 특정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여당 쪽에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GP 총격과 관련된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인데 정보위 국방위 등 국가기밀 관련 상임위에서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김부겸 의원은요. 두 분은 안보상 위해에 가했다. 새치혈을 농할 가벼울 일이 아니다. 정보위나 국방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상임위 배제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례상 특정 상임위에서 이해 충돌 관련성 있는 의원을 향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 의견 수렴 후 국회의장이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두 명의 당선인은 이해 충돌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단순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가 배제될 어떤 근거도 법적 근거도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근식 전 미래통합당 안보 전문가죠. 후보는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다. 윤상현 당선인은요. 두 당선자를 향한 집권 세력의 배제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부터 좀 한번 따져보죠.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지금 여당 일각의 몇몇 의원들의 주장, 김부겸 그리고 윤건영 당선인 두 분의 주장이 일단 기사에 많이 소개됐는데 이 건으로 태영호, 지성호가 예를 들어서 정보위나 국방위 상임위에서 배제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적 근거는 없죠. 없는데 우리 이제 상임위라는 그것이 굉장히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태영호 당선자는 지성호 당선자가 이번에 이제 김정은 사망과 관련해서 유고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뭐 확정적으로. 그래서 지성호 당선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게 99%다. 태영호 당선자도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격을 해쳤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둘 다 사과는 했습니다. 예.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당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 상태냐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비난을 받아도 저는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우리 얘기를 했지만 국회 상임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배제를 해야 하느냐. 이건 법적 근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각 당의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과 상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이제 임명하는 절차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영호나 지성호 당선자가 정보위나 국방위에 들어가는 것이 이해 충돌이 있느냐. 이제 그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탈북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탈북민인데 이해 충돌이 있으려고 하면 굉장히 북한과 좀 우호적이거나 뭐 그런 성향을 갖는다고 하면 이건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상당히 북한에서 어떤 인권에 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방위나 외통위 또는 정보위는 북한과 관련된 동향이랄지 군사 기밀 같은 걸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구나 비공개로 취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게 과연 태영호나 지성호 당선자를 배제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합돼서 계속 주장을 하면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걸 보여요. 그렇지만 태영호나 지성호 당선자 이번에 큰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뭐 주장한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윤건영 당선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또 이런 어떤 현상이 그 상임위 활동에서 반복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이고요. 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참 국격에 관한 문제죠.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두 분이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개 의원의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기하신 분이 김부겸 의원입니다. 네.
사선의 의원이십니다. 김부겸 의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후배 국회의원에게, 초선 국회의원에게 비록 다른 당 의원이시긴 합니다만 따끔하게 그렇군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역할과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행히 두 분도 두 분의 실수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으니까 예. 이 일은 저는 여기서 정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또 그 두 분이 북한과 관련된 상임위에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봐요.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탈북민 이렇게 꼬리표 다실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출하고 선택해서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교육이든 정무위원회든 교육위로 오시라. 행정이든 이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이 있는 교육위로 오시라. 제가 원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대한 준비가 많았습니다만 느닷없이 교육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보에 있다가 예. 정무 있다가 갑자기 갔는데 약간 좀 누구 매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 적절한 역할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영호 당선자나 혹은 우리 지성호 당선자도 본인이 대북 관련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상임위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특화돼서 얽매이면 본인도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고 활동 반경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부겸 의원의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역할을 넓혀보자 해서 우리 채널A를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깜짝이야. 예. 거기가 미방인가요? 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임위 상명을. 거기로 와서 하는 것도 과기방통위원회구나. 네. 거기 와서 일하시는 것도 의미 있고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열려 있다. 국회의원은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북한의 도발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더니 왜 태용호 지성호 얘기만 하느냐라며 반발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성호 당선이 이정훈 위원장 사망 확신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비판을 좀 받고 있잖아요. 당 대표로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지성호 당선인이나 태용호 당선인에 대해서 정부나 민주당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거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재벌 반지를 요구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있는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문제를 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과거에 야당이었던 시절이라든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실언에 가까운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타나갖고서는 이 국민들의 요구에 같이 맞춰서 사과를 했을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발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가를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100% 정확한 진실을 바탕으로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치적 해석이 늘 끼어들어가기 마련이죠. 특히 북한의 이 ICBM 발사 등과 관련해서 미사일에 대한 개발 기술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공위성 등 운운했던 정치인의 모습이 기억나기도 하고 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이었죠. 네, 그리고 관련돼서 북한의 핵실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2018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평양선언 등의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지켜본 결과는 결국 비핵화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노딜로 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에 관한 실수에 대한 잘못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자칫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야라고 치부해버리게 된다면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충분하게 잘못된 일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서로 여당과 야당이 면밀하게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 바꿔서 당신들은 안 틀렸느냐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총 14.5mm 고사총과 관련돼서는 아직 확실하게 군 당국의 판단을 조금 더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